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재산 주식에 힘쓰고 있는 돈마이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의 징후, 가장 빨리 알아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무슨 경제 위기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지금 당장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 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에 분명히 징후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 금융이라던가 어떤 우리 주식과 연계되거나 혹은 뭐 부동산 쪽이라거나 여기 연계되신 분들은 꼭 이런 내용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위기 징후 가장 빨리 알아채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 있었죠. 바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년물이 있어요. 미국 국채에서 2년물하고 10년물이 있습니다. 이 10년물, 즉 장기 국채가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석적인 부분인데,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미래의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그런 한번 바뀌었던 부분들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1978년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작됐었고요. 그로부터 17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도요, 금리 역전이 시작되고 10개월 만에 또 역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도요, 금리 역전이 시작되고 19개월 만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2월 달부터 금리 역전이 됐었는데 경기 침체는 2001년도 3월 정도부터 어려워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3개월 정도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됐었습니다. 즉 금융위기 직전이었죠. 2005년 12월 달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한 12월경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서 리먼 사태가 터지게 되는 그 기간이 이때는 24개월이었어요. 즉 2년이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1년 반에서 한 2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2020년 하반기 들어가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들어가서 즉 1년이 넘은 시즌이 되겠죠. 여기에 다시 한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절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제 금 가격이 급등한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금 가격은 이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금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계속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올라왔었고,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들, 부자들의 소비가 급감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즉 미국 쪽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고가 선박을 안 사거나 혹은 고가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거나 혹은 고가 주택의 판매량이 급감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거나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의 판매량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역시 좀 안 좋은 징후들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물동량 급감, 즉 물류량 급감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나타난 물류량 급감은 이게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자꾸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달러화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달러화가 그렇게 많이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 즉 작년 초반에 비해서 본다라면 달러화는 여전히 좀 높은 그런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또 다섯 번째로 자동차 판매량이 둔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독일,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좀 줄었고요. 한국은 SUV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독일의 이 자동차 제조업이 많이 감소했다는 부분들, 물론 여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22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은, 가장 큰 급감을 보였다는 부분들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요. 우리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소비자 태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비자들이 향후 1년 내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에 대한 어떤 설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5에서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00 이상이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아직 강력한 어떤 우려감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신규 주택입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급감한다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 또한 좀 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기 위축 징후로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경기가 좀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봤던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한 1, 2년 전에 발생하는 모습이 많지만은 이거는 한 6개월 전에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를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이게 뭐 전월 대비해서 좀 감소했다가 또 반등하고 이게 아니라 몇 개월 연속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좀 징후의 리스크로 우리가 판단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신규 주택 판매가 지속적으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과거와 좀 달라요. 요거는 좀 제가 좀 빼고 싶었는데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리보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런던 간 그 은행 간 금리가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된다는 급격한 징후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기 리보 금리에 대한 조작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 금리는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리보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무조건 악재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리보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어떤 위기의 징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 리보 금리가 굉장히 급등했다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징후라기보다는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징후거든요. 유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유가가 갑작스럽게 뭐 여기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는 필시 경기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즉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깊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홉 가지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지수들은 이게 미리 예고해 주는 게 아니라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본격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가장 좋은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9가지 정도, 이 9가지 정도의 모습만 잘 판단해 보시고, 여기에서 경기 위기 징후들이 뭐 7개 이상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래서 첫 번째 다시 돌아갔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1,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걸 본다면, 작년 우리가 2019년 9월, 10월 요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1년을 더 더해버리면 2020년 10월, 11월 또는 2021년 3월, 4월 정도가 조금 우리가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
그런 시점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돈말이 TV였고요.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재산 증식에 도움될 수 있는 만한 경제 내용들을 모두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앞으로도 많은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